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8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는 톡톡한 주선생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톡톡한 주선생의 외전 수익왕은요. 전체 전문가님들을 대상으로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 1위 하시는 한 분만 이 자리에 모셔놓고 시황, 유망 종목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 또 월요일인 만큼 따끈따끈하게 여러분들에게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운영 방식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톡톡한 주선생의 외전 수익왕에는 과연 어떠한 전문가님들이 나오시느냐? 박스경제TV의 톡톡한 주선생과 굿이브닝 주라벨에 출연하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참여 룰 보시면요. 평일 오거래일,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각 전문가님만의 노란 톡방 안에서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진입 이 모든 것들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로 집계할 수 있는 종목의 개수는 5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또 6호가 이상 제시 시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주 동안에 과연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부터 5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 누가 될지 한번 순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 바로 슈퍼개미 전문가님입니다. 우리들을 슈퍼개미로 만들어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22.7%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리파인으로 12.0%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피롭틱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가 있네요.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빅터 전문가님이시네요.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 우리의 멘탈잡이가 되어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26.2%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SDN으로 23.1%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우리 기술이 있습니다. 자,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과연 어떠한 전문가님이실까요? 3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바로 최병곤 대표님이십니다. 급등주를 선취매하시는 걸로 유명하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41.4%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히림이라는 건설기계 관련주로 14.3%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CS베어링 그리고 핑거스토리가 있네요. 자, 이제 1위와 2위만 남았습니다. 2위 과연 어떠한 전문가님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시네요. 황금 로봇 세력이라는 AI 시스템을 통해서 급등주들을 포착해 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64.7%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엘컴텍으로 15.7%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메디프론이 있네요. 자, 대망의 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 오늘은 과연 어떠한 전문가님이 나오시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1위 기록하신 전문가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상군 대표님이시네요. 우리 상군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명석한 두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타점을 제시해주는 어흥, 호랑이 기운의 상군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82.7%, 82.7%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디어유라는 엔터와 메타버스 관련주로 31.6%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동양철관 그리고 SPG가 있네요. 자,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상군 전문가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50분간 우리 상군 전문가님과 함께 했더라면 호랑이 기운 제대로 받아서 이러한 수익률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엔터와 메타버스 관련주인데요. 31.6%의 수익 여러분들에게 안겨다 드렸고요.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는 22.7% 여러분들에게 안겨다 드렸습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VR 관련주인데요. 12.7% 기록하셨고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모두 이 시장에 재료가 있는 종목들인데 이 시장에 있는 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종목군을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단타로 빠르게 방망이를 잡고 치고 빠지는 스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의 수익률 안겨다 드렸습니다. 총 합하면요. 무려 82.7%인데요. 이 한 주 동안 80%가 넘는 수익률 과연 어떤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받아보실 수 있을까요? 바로 호랑이 기운 어흥 할 수 있는 상군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상군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월요일 톡톡한 주선생의 외전 스타킹 방송 산군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쳐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 꼭 수익 챙겨 가셔야 하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산군 대표님이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호랑이 기운 어흥. 제가 꼭 한번 우리 전문가님과 방송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스타킹에 저 있을 때는 처음 출연하시는 것 그렇죠.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는 월간 수익 1등으로 트로피 2번 정도 받아갔었는데 최근에는 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최근에 증시가 이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만 이제 살살 공략을 해서 수익률이 그렇게 극대화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분위기 어떻죠? 이제 슬슬 올라올 준비하고 있죠. 과연 지금이 이제 반등의 서막인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인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어떤 테마를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수익을 이렇게 잘 낼 수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슬슬 올라올 준비하는 시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테마, 어떠한 종목을 분석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고 오시면요. 전문가님 수익률을 보면 정말 힘 있는 재료, 소멸되지 않은 그런 재료를 가지고 전문가님이 정확하게 분석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재료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 중첩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수익률을 끌어가시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엔터와 메타버스가 결합된 종목이 31.6%의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양철관 그리고 SPG, 하나솔루션, 티웨이항공 다 보시면요. 재료가 없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시황을 정확하게 포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타점 드리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전문가님, 우리 상군 전문가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산군 입력 후에 접속하셔도요. 저희가 URL 링크 보내드리는데요. 링크 타고 노란 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네. 수익률을 보니까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종목이 아니라 두 가지가 중첩된 거더라고요. 네. 엔터랑 메타버스. 그걸 또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슈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중국 관련 이슈가 있었죠. 빗장을 맞아요. 풀었습니다. 빗장을 풀 때 우려감과 기대감이 같이 공존했어요. 어떤 기대감, 어떤 우려감이 같이 공존했죠?
엔터 같은 경우에 뭐 한알령 해제의 기대감이 있었지 않나요? 빗장을 풀었으니까 이제 네. 우리 쪽도 굉장히 개방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안감은 이 중국에 대한 이제 확진자 발표에 대한 신뢰도가 맞아요. 굉장히 제로 낮았기 코로나도 때문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 중국 경기의 해방이 일방적으로 좋은 역할만 좋은 이제 증시가 살아나는 그런 재료로만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든 글로벌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걸 따지고 있죠. 지금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인플레이션이 잡히는데 다시 한번 수요적인 부분이 활성화되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어쨌든 저쨌든 이제 1월 8일이었나요? 네. 8일인가 그 기준으로 이제 입국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그 기준점을 가지고 중국발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컨택을 하기 시작했죠. 이 이후에도 잠깐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TAA 항공도 그렇고요. 이 종목도 이제 DOU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발 관련이랑 이제 이 주요 재료 특정 기업을 인수하면서 좋은 호재성 재료를 이제 캐치를 했습니다. 이 주요 대상이 이제 아티스트와 직접적으로 연관할 수 있는 그런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인데, 주요 거래할 수 있는 그 아티스트들이 SM, YG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가장 큰 대형 기획사에 있는 연예인들과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이 재료가 재료의 확신을 얻으려면 그 실적까지 가지고 오려면 사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주가는 기대감에 상승하는 거죠. 그쵸. 그 기대감을 잘 포착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잠깐 보시면 주요 단기 저항 라인들의 지지 확인을 하면서 공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주라벨에 나갈 때도 자주 했던 얘기인데, 주식 수익 리뷰는 저한테는 지금 내가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 끝이 아니라 이 종목으로 수익을 더 여러 번 반복할 거야 라고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승 탄력 가지고 계속해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장관님께서 그렇게 보신 할 수 건가요? 없는 종목은 리뷰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은 간단하게 이 종목은 이런 재료로 수익을 냈어요 하고 넘어갈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갓 시작입니다. 이제 갓 시작인데 앞으로도 계속 뜨거울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조금 보수적이죠. 기회 줄 때 이슈가 집중될 때 그때 타이밍 잡아서 공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그러니까 이슈적으로 기본적 분석으로만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본적 재료들이 이런 이슈들이 준비가 됐네. 그러면 차트적으로 주요 저항 라인을 돌파 안착을 하고 있어? 아니야. 이 타이밍을 가지고 주요 단기 저항 라인들을 돌파 안착을 하고 있네. 그리고 이 재료의 크기가 결코 작지 않네. 라고 하면서 상승과 수익 이제 조정을 반복을 하겠네 라고 하는 종목을 정확히 캐치 분석해 가지고 공략을 수익 실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수익과 실현을 타점에 맞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DOU 같은 경우가 이제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반복하면 누적된 수익은 더 극대화될 가능성이 다분하겠죠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아까 얘기를 하셨던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도 중국발 같이 그 이슈가 묶이잖아요. 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이번에 LCC 관련돼서 계속 상승 모멘텀 흐르고 있는데 오늘도 또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지금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아주 맞아요. 세게 맞았죠. 이제 주요 매출의 80% 이상을 두드려 맞아버리는 그런 제가 또 상황 항공과 속에서 출신이라 또 아, 이걸 그래요? 좀 잘합니다. 그러면 그 항공사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도 알 것 네, 같네요. 그쵸, 알죠.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항공사 많이 이렇게 이제 좀 많이 힘들었을 때 맞아요. 카페에 이쁜 알바생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제 친구들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튜어디스 분들께서 비행기를 못 타니까 맞아요. 알바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카페에 이쁜 알바생이 많았다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 티웨이 항공을 공략했던 타이밍은 이미 너무 수도 없이 많이 두드려 맞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는 타이밍에 중국이 이제 1월 8일 기준으로 빗장을 푼다. 그 전부터 미리미리 타이밍 잡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주요 지지 라인 5일2평 지지 받는 거 확인하고 이제 그 1월 8일, 9일 요 정도 이제 청산을 했는데 10일에 중국이 어떤 행동을 했죠? 10일 날요? 10일에 중국이 이제 단기 비자 발급을 그렇지. 중단했지 않아요? 보복적으로 이제 맞아요. 한국 니네가 뭐 중국발 여행객을 뭐 제한하는 이런 걸 뒀어. 우리도 니네 단기 비자 발급 안 해줄 거야라고 하면서 조정이 좀 나왔어요. 그쵸. 근데 과연 그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그 살짝 조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계속 가던데요? 근데 일단 그 악재 타이밍에 네. 바로 일단 청산을 했습니다. 왜? 단타는
단타답게, 어. 단기는 단기답게, 이 사이즈는 사이즈답게. 뭐 물론 차라리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를 뭐 한 달짜리, 세 달짜리 이렇게 공략을 해도 괜찮았었겠죠. 네. 근데 티웨이항공을 1년짜리로 이렇게 공략하는 게 적절한가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이즈도 작고 이 중국발 관련된 리오프닝 이슈가 언제까지 갈 건데 분명히 이거는 이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재료는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강한 포인트를 주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 타이밍만 노려도 충분합니다. 차라리 중장기적으로 볼 거였으면 대한항공을 받지. 그쵸. 대형주를 봤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적으로 중국발 혹은 이제 지금 적자에서 흑자 전환 그쵸. 이런 타이밍만 노려서 엉덩이가 가볍기 때문에 급등 타이밍만 노려도 충분하다. 스윙급 단기급으로 20-30% 챙기는 거는 뭐 디어유 같이 재료의 사이즈가 좀 더 큰 혹은 좀 묵직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을 컨택하면 됩니다. 티웨이 항공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사이즈가 작고 엉덩이가 가볍고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와주는 이슈에 혹은 뭐 재무에 이 발표 때마다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나는 1년 동안 중장기 투자를 할 거야. 뭐 그러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안 될 건 없지. 근데 이렇게 변동성 좋은 종목을 단타적으로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수익 실현을 반복하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포인트를 유리한 이제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다. 이런 종목 특성인데 굳이 왜?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발 관련된 이슈가 뭐 일시적 이렇게 이제 보복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좀 안 좋은 악재로 작용을 일시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 재료가 지금 앵커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뭐 금세 다시 반등이 나왔죠. 결국 그 재료는 오래 갈 재료가 아니라 결국은 해소될 수밖에 없는 재료일 뿐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또 공략할 거다.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1년 내내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 정도는 좀 뜨겁게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면서 공략 타이밍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웨이 항공도 재공략할 수 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중국발 관련 리오프닝 해가지고 쳐다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쳐다볼 수 있죠? 섹터로 봤을 때? 섹터로 봤을 때 뭐 엔터도 있고 엔터는 근데 지금 이미 조금 한 템포 지금 한 순환매상으로 맞아요. 물러났죠. 그러면 지금 항공, 뭐 결국 항공, 화장품, 면세점, 이런 쪽으로 면세 맞아요. 이쪽으로 순차적으로 공략을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수익률에는 안 나와 있지만 네. 그 종목들도 다 수익 실현을 이미 어.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장의 뜨거운 감자를 결코 놓치지 않고 타이밍에 맞게 수익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아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어흥하시는 호랑이 힘 전문가님답습니다. 뜨거운 감자를 정확하게 캐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전문가님인데요.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 번뿐만 아니라 수익 실현을 이 타점에 맞게 계속할 수 있는 종목들만 공략을 하십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괜찮은 종목들은 2번, 3번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실현을 하시니까요.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이 보시는 유망 종목들 그리고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2분 정도 남았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산군 2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 네. 그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차, 2차 전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막 묶이는 종목입니다. 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해 맞아서 정부 정책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었죠. 이건 또 어떤 매매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셨나요? 혹시 제가 제 별명이 이 노란톡방에서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뭘까요? 제가 한화의 아들입니다. 아, 하나의 아들이신가요? 왜 그러냐면 네. 제가 메인 시그니처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아. 그 종목을 근 한 2년 전부터 공략해가지고 지금 네. 중간 청산을 했는데 이제 1차 청산만 네. 했어요. 그게 이제 160% 나왔거든요. 그리고 2차 목표가가 만약에 초기 진입 단가 대비한다면 아마 한 300-400% 정도 나올 거예요. 2차 목표가로 잡고 있는 게. 근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는 지금 하나 솔루션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이 영 힘을 비리비리 못 썼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죠. 미국에서 이제 버프를 제대로 받으면서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세제 그쵸?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태양광 시장이 열렸습니다. 사실 이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는 중국 기업이 훨씬 더 사이즈도 크고 시장 점유율이 이제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더 높습니다. 근데 왜 하나솔루션이냐? 미국이 과연 중국 기업을 갖다 쓸까요?
이 관계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절대 쓴다 안 쓴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 중국과 굉장히 트러블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상대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만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이슈가 터진 거죠.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뭐 8조 이상의 뭐 세제 혜택을 누릴 것이다부터 해가지고 일단 하나솔루션이 3.2조 이제 사이즈의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뭐 물론 이 사이즈 투자 규모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재무 관련해서 좀 힘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벌어서 이렇게 돈이 이 재무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 2보 전진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 돈을 빚을 갚는데 쓴 게 아니라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더 강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발만 더 전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 에너지 관련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 가장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예를 들어보자면 인플레이션이 안 그래도 물가도 힘들었는데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에너지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주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툭하면 뭐 기름 안 주네, 가스 안 주네, 막 이러면서 결국 서방 국가들이 내세운 그런 정책들이 뭐였죠? 서방 국가들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IRA 아니에요? 친환경 에너지로 갈 맞아요. 수밖에 없는데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려면 사실 투자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뭐 1년에 하나씩 원전을 지을 거다. 결국은 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거야가 맹점입니다. 네. 러시아가 툭하면 협박하고 우리 막 못 살게 괴롭히고 에너지 딸려가지고 뭐 겨울에 뭐 정전 오고 맞아요. 에너지 춥게 제대로 못 이렇게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친환경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결국은 벗어나야 되는데 그 한 방에 이 친환경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원자력 얘기도 나오고 다시 석탄 뗀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러고 있는 건데 원자력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지만 궁극적으로 멀리 본다면 친환경, 그중에 태양광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얘기하면 하나솔루션이 항상 원탑 투탑 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미국의 정책적 수혜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시작, 출발점이다라고 봐도 결코 무방하지 않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중요하죠. 본인의 성향이 네. 나는 단타쟁이다, 나는 불나방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숨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크고 좀 느려. 앵커님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전 사실 빠르게 이렇게 치고 빠지는 걸 좋아해요. 단타쟁이 네. 성향이신가요? 네. 주식 안 한다면서요? 아 근데 또 이게 시원하잖아요. 바로바로 수익률이 보이고. 물렸을 때 정신을 못 차려 안 당해봐서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정신 제가 차려야 그런 것 됩니다. 같습니다. 무조건 단타가 무조건 이제 중기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의 성향은 하루에 빨리빨리 수익 내고 빨리빨리 뭐 3%가 됐건 5%가 됐건 빠른 수익 실현을 반복하고 싶은 게 본인의 성향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묵직한 편이고 사이즈도 큽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수혜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많은 것을 따져볼 필요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시장이 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정책 수혜 직접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고 이제 재무에 영향을 주는 그 타이밍까지 같이 좀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사이즈가 좀 작고 시총이 뭐 1,000억, 2,000억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2연상, 3연상 가고도 남았을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하고 있는 일이 많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쪽이 상대적으로 요즘 좀 느려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종목 스윙급으로 접근을 해서 20, 30% 정도 이상 수익권을 바라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종목을 컨택을 해야 됩니다. 불나방들은 힘듭니다. 언제가? 손 떨려요. 손 떨리기 때문에 2, 3% 먹고 빼실 거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을 이제 공략하는 베이스를 잡자면 제 기준에 뭐 네. 이제 좀 기준 달라질 수 맞아요. 있습니다. 초단타는 하루 이내에 청산하는 걸 제 기준에 이제 초단타 공략을 하는 거고요. 단타는 일주일 이내, 단기는 한 달 이내, 그리고 스윙은 3달 이내, 중기는 6개월 이내 공략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성향이 초단타 혹은 단타 일주일 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 성향이야 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조금 전에 이제 이제 티웨이 항공이라든가 이슈에 맞게 타점에 맞게 공략하는 걸 이제
할 때는 초단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스윙급에 나는 좀 뚝심 있게 기업의 가치가 있고 좀 이렇게 제대로 된 가치의 인정을 받을 때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한 달, 두 달 혹은 반년까지 기다리실 수 있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빨리 진입하고 빨리 청산하는 걸 굉장히 버거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이 맞는 종목 컨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단타는 단타답게 단기는 단기답게 명확하게 진입가, 타점, 청산 자리까지 제시해 드리고 있다. 이걸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야지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방금 리뷰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모두 다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빠르게 치고 빠지는 스킬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이고요.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살짝 가볍기 때문에 빠르게 초단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혹은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될지 노란 톡방 안에서만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에게 이거 물어보시기 위해서는 노란 톡방 입장하셔야겠죠?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산군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 수익률 리뷰 한번 해봤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시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시장의 해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내 증시가 완연하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에 암울했던 시장이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1월 4일부터 9일 연속 코스피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토끼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FOMC 회의 금리 인상이 25bp 낮아질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이 또 훈풍을 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주 국내 증시 지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조금 전에 저 혼자 열심히 브리핑을 하면서 뭘 느꼈었냐면요. 네. 제가 말하는 걸 아무도 안 말리니까 너무 좋다. 아, 제가 이제 주라벨 방송할 때는 앵커님이 자꾸 엄청 말리고 말리니까. 그리고 김 본부장님이랑 할 때도 보통 이렇게 많이 네. 채가시거든요. 근데 혼자 열심히 떠들어대니까 약간 제가 좀 말이 빨라서 네. 와다다다 막 쏟아대는 좀 그런 게 있는데 마음 편하고 좋네요. 아, 네네. 이제 그리고 한번 지금- 타이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황적인 부분을 네. 물어보시는데 제가 시황 얘기를 하는 걸 참 좋아해요. 이제 파생 상품도 거래를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못하게 하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어.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근데 짧게 네, 간략하게 짧게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한번 것 같습니다.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 증시도 그렇고 홍콩 증시도 국내 증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직전까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요. 제롬 파월 의장이 우리는 올해 얘기입니다. 우리는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긴축 완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잡혔으니까.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이미 인플레이션은 정점에 찍었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자꾸 나왔지만 파월은 섣부르게 이제 금리 인하를 했다가는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고용 임금 상승률에 대한 부분이 잡히기 전까지는 결코 뭐 이렇게 좀 강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기대하지 마라라고 강력하게 이제 액션을 취했는데 결국 이제 그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CPI가 발표를 했죠. 네. 근데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6.5%. 인플레이션이 잡혀 나가고 있구나를 이제 검증하는 단계에 이뤘어요 이미. 근데 이미 CPI가 나오기 전부터 예상 좀 낮게 나올 거야라고 하는 시장이 좀 이제 선반영됐지 않아요? 그래서 선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어요. 거의 이제 거의 2주 가까이를 기대감에 상승해 버렸으니까. 근데 미증시만 그랬던 게 아니라 국내 증시가 더 심하게 이렇게 잘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순간 이거 인플레이션 아직 안 잡혔어. 이전치보다 높게 나오면 정말 급락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전치보다는 낮게 나왔고 예상치 그대로 나오면서 좀 큰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다음번 금리 인상 때는 아마도 베이비 스텝이 굉장히 유력하죠.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임금 상승률까지 좀 낮아지면 파월이 지가 100이겠어? 금리 인상 천천히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 결국은 긴축을 완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거기다 중국 경제 이제 빗장 풀었는데 코로나 이제 팬데믹 확산이 조금이라도 잦아든다면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잦아든다면 이거 파월이 지가 긴축 안 하고 긴축 완화 안 하고 배겨라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들은 변수들을 모두 뺀 얘기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오픈되어 있는 소스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번 다음번에 있을 금리 인상은 아마도 현재 시점 분위기에서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데 앵커님께서는 미국의 최종 기준금리가 몇 프로까지 갈 것 같아요? 최종 기준금리요? 지금 4.5% 아닌가요? 지금 4.5죠. 저는 0.25%포인트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마지막에 최종. 가장 높은 금리가 찍혔을 때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5.2, 5.25?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차피 정답 있는 얘기는 그쵸, 아니니까. 그쵸. 그러면 지금 앵커님은 금리 인상 해봤자 베이비 스텝으로 끼케야 두세 번 밟겠네. 맞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6%, 7%대까지 최종 금리를 보는 데도 있고 혹은 이제 5%까지가 끝이다라고 보는 시야도 있지만 파월의 성격, 성향, 특성상 아마도 미니멈 5.25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건 맞는데 5.25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뭐 베이비 스텝 밟고 자이언트 스텝 밟고 이러면 아주 시장 급락세가 엄청났죠. 뭐 기업도 힘들고 다 힘들고 뭐 부동산도 힘들고 이런 분위기였지만 현재 시점에서 베이비 스텝 밟는다. 다 알고 있었어. 모르고 맞는 게 아니라 알고 맞는 거죠. 네. 알고 맞는 금리 인상은 전혀 무섭지 않다. 여기서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을 밟지 않는 이상은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뭐 물론 변수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장을 예상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변수 빼고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시장이 선 기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정점 찍었다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향후 이어질 금리 상승률의 약세까지 확인된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강세 흐름 보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시황을 정확하게 포착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전문가님께서 주식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데요. 파생 상품 플러스 주식까지 하시면 지금 수익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는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31.6%의 수익 기다려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동양철관 22.7%, SPG 12.7%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80% 넘는 수익을 한 주 동안 안겨다 드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산군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산군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약 1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회 다시 한번 드릴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산군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두 번째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은행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발 훈풍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대주주 환원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플러스 거기에다가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맞물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계속해서 호재가 보였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게 은행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은 은행 관련주들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금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금리가 계속 높아졌고 대출 금리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은행들이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새로운 신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기존의 대출이 나갔던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이 금리 인상이 심각하지 않았을 때 얘기지만 그 당시에 고정금리로 누가 부동산 대출을 받죠? 고정대출로 주변에서 그 부동산 대출이건 어떤 대출 받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있긴 있는데 제 주변에서는 10%도 안 됐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그 당시에는 말도 안 하고 있었던 네. 샤이 고정대출자들이 나 사실은 고정대출이었다, 고정금리 대출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랑을 하고 있는. 근데 그 당시에는 고정금리 대출을 하면은 바보 소리를 들었죠. 왜냐하면 고정금리라는 게 이미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대출이 이제 3%대라고 쳐. 그렇다고 한다면 고정금리는 언제 금리 인상을 할지 모르니 우리는 처음부터 5%로 계약을 합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니 금리 인상을 할 일이 없는데 뭔 소리야 라고 했었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대부분 많은 계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엄청나게 금리를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당연히
그 은행들도 다 같이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시점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금융 관련된 종목들은 좋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죠. 왜?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좀 전에 계속 얘기를 했죠.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계속될 것 같냐고에 대해서는 우리는 벌써 지금 최종 금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금리 인상 끝났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 미국의 기준금리가 3%대 수준이고 예를 들어서 파월이 우리 다음번에 자이언트 스텝 밟을 거야. 자이언트 스텝 4번 연속 밟을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종 금리 얘기라기보다는 이 금리 인상이 언제쯤 멈출까? 언제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지금 올해 하반기 3분기부터는 아마도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혹은 올해가 가기 전에 금리 인하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적이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익을 많이 땡겼으니까. 근데 이자 수익을 많이 땡겼지만 그만큼 대출에 대한 대출 금리도 굉장히 높지만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업이건 이제 일반 국민들이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 금리는 높지만 대출을 받는 이 규모도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 시점이 실적이 가장 좋게 나올 수 있는 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이제 시장도 인지를 하고 결국 금리도 결국은 낮아질 거야. 언제? 몰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 관련해 가지고 호재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라보기에는 멀리 봐도 2분기, 반년, 멀리 봐도 짧게 보면은 1분기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세를 반납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의 추가적인 매출 상승이 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할 거야 라는 기대감보다는 이제 슬슬 힘 뺄 준비해야지 라고 이제 전환되는 타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짧으면 이제 1분기 3달, 길면 반년 정도로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는 아주 좋은 실적들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이라든가 이제 시티그룹이라든가 네. 이렇게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금융지주 자사주를 소화했죠. 이 종목이랑 KB금융 탑티어입니다. 배당까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럼 이 종목들에 대한 뭐 매수 매도 타점 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에서 여쭤보면 되나요? 종목만 듣고 매매를 어떻게 합니까? 네, 근데 또 타점을 잡아야지. 네,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 타점은 이제 노란톡방 안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럼요. 네, 이 은행주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길게는 멀리 봐도 2분기 그리고 짧게 보면 1분기까지 조금 유효하다고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만 이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이런 은행주들 한번 살펴보고 싶다. 무거운데 조금 그래도 어떻게 접근하는지 궁금하다. 혹은 어떤 또 투자 전략 세워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입장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모든 도움 말씀 드리실 건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산군 2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세 번째 이슈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ES에 이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CES는 무엇보다 로봇 그리고 AI 이슈가 강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요즘 챗 GPT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챗 GTP 어떻게 보시는지와 관련주들의 주가 향방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입에 잘 안 붙죠? 네, 챗 GPT. 쉽게 얘기합시다. 챗봇이라고 챗봇. 얘기합시다. 앞으로는 챗봇이라고 네. 할게요. 지금 이 챗봇을 만든 회사가 오픈 AI죠. 네. 이 회사의 대주주가 누구죠? 오픈 AI의 MS 아닌가요? 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머스크가 이제 맞아요, 테슬라에서 맞아요. 이제 네. 인수했죠. 지금 이제 머스크가 이 오픈 AI를 인수한 혹시 근본적인 이유를 혹시 알고 있으세요? 근본적인 이유요? 되게 유망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당연히 AI 쪽이니까 네. 유망하죠. 유망한데 머스크가 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불과 한 몇 년 전에 이제 알파고 처음 나왔을 때 이세돌이랑 바둑 뒀을 때 굉장히 맞아요. 센세이션했잖아요. 근데 지금 알파고는 굉장히 구형 AI가 벌써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핵보다 AI 발전 속도가 더 무섭다. 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머스크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 인공지능을 대항하기 위해서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착한 AI, 인간의 편에 설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서 인수한 회사가 이 오픈 AI예요. 근데 이 오픈 AI가 머스크가 여기서 또 이번에 말했네요. 내가 만들었지만 무섭다, 무섭고 좋고 앞으로 AI에 위협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결국 이 AI 발전 속도가 말도 안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갈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차트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다면 AI는 이런 식으로 아치를 그리면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럼 우리 관련주들의 차트 한번 보고 오도록 할까요? 네. 지금 이제 네. 슬슬 말을 못하게 하네요. 네, 슬슬 이제 또 방송이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가능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알고 싶으신 분들 GPT, 챗봇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노란톡방 안에서 입장하셔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뭐 관련주들이 셀바스 AI도 있고 그렇죠. 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마인드랩도 같아요. 있고 네. 이제 솔트룩스도 있고 코난 테크놀로지 대표적으로 네 종목을 일단 준비를 해봤는데 네. 지금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도 설명하고 싶은데 그건 그거는 노란톡방 안에서 네,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밀당이 하겠습니다. 있어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습니다. 좋아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네 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앵커님이 보셨을 때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네 개 중에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해 보이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유망해 보이시나요? 1번, 2번, 3번, 4번. 4번이지. 왜? 네. 열 떠 있잖아요, 열. 가장 어. 급등세가 과열 종목이다. 네. 과열 근데 이렇게 종목이니까. 하면 달리는 그 말에 올라타는 격 아닌가요? 그렇지.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했었죠. 네. 과열 종목을 지금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 매매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안 된다고 했다가 혼났잖아요. 왜 안 돼? 과열 뜨면 사람들이 매수 안 해요? 네. 이게 과열이긴 하지만 이게 고점이라고 누가 그랬는데? 그렇죠. 당연하지. 물릴 수 있지. 지금 PD님께서 바로 태클 들어오는데 물릴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겁니다. 명확한 기준, 손절 기준을 가졌을 때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주식 투자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가치 투자 평가를 받지 못한 종목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료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어 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을 공략해서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았을 때 청산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주식 투자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불나방 스타일들, 단타를 선호하시는 스타일을 이런 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일 들어가면 되냐고 그 타점을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종목이 코난 맞아요. 테크놀로지인데 이 종목이 지금 가장 뜨거웠던 이유가 이제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지금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대화형 챗봇을 이렇게 대화형 챗봇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SKT랑 구체적으로 AI 사업을 협력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 결국 대기업이랑 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죠? 돈이 많이 들어온다. 시장에 관심이 쏠린다. 연구 개발될수록 기술이 높아지고 투자 가치가 높아지고 이렇게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지금 종목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솔트룩스랑 빠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마인즈랩도 같습니다. 이 네. 두 개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마인즈랩이랑 솔트룩스도 굉장히 좋아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최다 국내 AI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는 30여 개의 엔진 자체를 자체 개발했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기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섹터를 단타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단기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혹은 중장기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말했죠.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다고요? 중장기 아니에요? 전 단타 지금 이렇게 했는데. 뜨거운데 단타로 해야죠.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말해줬는데 본인이 까먹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단타로 접근하거나 네. 중장기 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뭔 소리야? 같은 얘기잖아. 아니요. 단기급이나 스윙급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네. 어쨌든 이 지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단타 공략할 거니까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종목군들이 좋아야 되는지.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시간 관계상 노란톡방 안에서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산군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손절 라인 잘 지키시는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또 유망하게 보셨나요? 들고 오셨나요? 우리가 조금 전에 AI 얘기하기 전에 CES에서 뭐가 가장 뜨겁다고 했죠? 로봇 얘기 간단하게 좀 해봅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 혹은 수소차 혹은 자율주행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잠깐 뜨거운 그런 재료들인가요?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일 관련된 산업은 사양 산업인가요? 앞으로 유망한 산업인가요? 오일이요? 오일보다는 저는 전기가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오일 관련된 오일을 메인으로 삼고 있는 국가들 자체가 네옴시티부터 해가지고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런 이유가 뭐죠? 결국 우리 다음 세대에는 오일은 결국은 에너지 이제 천연 자원들은 고갈이 될 것이고 지금 이것만으로는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이 돈으로 미래를 기획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일이 사양 산업인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왜? 시대의 흐름이니까. 지금 당장 내일 모레부터 오일 관련된 산업들 쳐다보도 보지 마. 이런 게 맞아요? 그건 아니죠. 여전히 오일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재료들 중에 하나니까. 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오일은 지고 이제 이 전기차, 반도체, 뭐 배터리 이런 쪽이 결국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연 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 같은 겁니다. 로봇은 시대의 흐름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로봇 관련된 섹터 테마는 돈 잡아먹는 귀신일 뿐이었습니다. 연구 개발 비용은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가는데 상용화로 할 수 없어가지고 돈만 여태까지 잡아먹고 있었어. 근데 얼마 전부터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죠. 직접적으로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어. 그렇게 그 와중에 삼성, 현대, 뭐 LG 그리고 뭐 두산 잇따라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어. 왜?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쵸. 이 시대의 흐름만 발맞춰서 또 들어가는 거죠. 얘기하면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리쇼링이 또 시작되고 있죠. 이제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뭐 이제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네.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본국의 인건비가 비싸였어요. 본국이요?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의 네. 인건비가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비싸죠. 훨씬 비싸죠. 그로 인해서 지금 자동화 시스템이 더 필요로해지겠죠. 무인화 시스템이 더 필요로해지겠죠. 시대의 흐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네. 거기다가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 돈이 몰리고 있다. 거기다가 CES에서 이제 올 한 해를 이끌어 나갈 그 유명 섹터라고 또 브리핑이 충분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차트 한번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2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빌드업이 없이 종목만 들으면 그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목 이름만 듣고 타점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노란톡방 안에 들어와야죠. 그렇지. 제가 타점을 지금 어중뛰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네, 그쵸.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 관련된 섹터 종목들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뜨겁고 멈추지 않고 잘 흘러가고 있죠. 근데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상대 로보틱스에 비해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던 뭐 역시나 지금 차트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로보틱스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좀 덜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 확대해서 조금만 볼까요? 주요 단기 이평선들이고 뭐건 주요 이평선들이 전부 우상향으로 꺾여 있죠. 골드 크로스 잘 나가고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라인이었던 121일평까지 돌파 안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 여태까지 잘 못 움직였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비해서 못 움직였어. 그러면 순환매에 따라서 이슈를 잠깐 냄새만 풍기더라도 강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다. 이 종목 원래 내일 주라벨 때 갖고 오려다가 오늘 갖고 왔습니다. 네. 내일 바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512평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단타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조금 멀리 본다고 하더라도 단기급으로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인데 단타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승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 바로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노란톡방 안에서만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빠르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산군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1위 하신 상군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짜임새 있게 꽉꽉 채워놓은 저희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네, 다음 주에 저희는 또 더 좋은 전문가님과 함께 더 좋은 수익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